소상공인으로 확인되시는 분들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실 때 소상공인 보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소상공인 보조금이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소상공인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하는지 특별 유형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특히 3월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 발급하실 때 유효기간별 발급 유의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상공인 보조금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중소기업 확인서상에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확인서를 제출할 때 국비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이외에 국비 보조금의 3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보조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상공인 분류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업종의 매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은요, 식료품 제조업, 기타 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업종은 80억 이하, 그리고 도소매 등은 50억 이하, 부동산업 등등은 30억 이하, 교육서비스업 등등 매출액은 10억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의 기준이 됩니다. 소기업 내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는 소기업 중에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때 소상공인이 되고요,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근로자 수가 될 때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가 된다라는 건데요, 임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단기 근로자, 그리고 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 요원도 상시 근로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가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기준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상시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유예라는 게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직원이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범위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3년간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811-6508에 시스템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방별로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연락처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3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발급 유효기간입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발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3월이라고 한다면 24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돼 있는 3월 이후라면 25년 3월 31일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지 유효기간도 필히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냐 없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근로소득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신규 창업자냐에 따라서 발급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공통사항이 있는 신규 사업자나 근로자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신규 창업자나 간편정보 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초기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신청서에서 개인정보 동의사항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하단에 전체 동의를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눌러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기본 정보는 따라올 거고요. 나머지 본점 사업자 등록일을 기재를 하는데요. 개업일을 기재하는 게 아니다. 등록일을 기재를 하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 만료일의 경우는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유효기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날짜를 다르게 입력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확인서 용도는 그 이외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 업종과 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잘 아실 거니까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나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인 경우는 별도로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저장을 하시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면 되실 거고요. 3년 연속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시라면 여기 간편장부 대상기업이라는 부분에 체크 클릭하시고요. 원청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건 대표자 1인 기업을 보통 얘기하고요.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출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저장을 클릭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매출액과 자산 총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매출액을 입력을 하시는 부분은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이나 부가세 신고 전인 창업자라면 매출 세금 계산서 준비하셔서 그 합계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부가세가 없는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면세사업자 수익 금액 증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카드 매출은 발생한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포스사에 연락하셔서 카드 매출 직계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을 계산해서 창업일로부터 1년 이상인지 12개월 미만인지에 따라서 기간을 설정하고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 원 단위가 아니고 1000원 단위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의 경우는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나 초기 비용 등 기타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1000원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참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만약에 현재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매출액에 0원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1이라도 입력을 해야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없더라도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주의사항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을 하는 건데요. 없다면 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 끝나셨다면 저장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누르면 옆에 다음이라는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기타 항목들을 다 읽어보시고 해당 여부를 확인 후에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하셨으면 예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출자 대표자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면 전 페이지와 같이 다음이라는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다음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으셨죠? 신규 창업자나 간편정보 대상자, 근로소득자가 없는 분이라면 특별하게 자료를 제출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입력해도 발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에 신청서 정보에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누르면 신청서 제출이 활성화되고요. 신청서 제출이라는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신청 사업자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2명의 이름을 적으면 오류가 나니까요. 신청하시는 분 이름만 적으시고요. 메일 주소에 특수문자나 마침표 등이 들어가면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신청서 제출이 다 끝났고요. 다시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진행사항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진행사항이 완료로 표시가 되면서 중소기업 여부가 판단
첨단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상세 내용이 뜨면서 여기 중기 확인 결과에 소상공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소기업, 중기업, 기타 등등으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확인된다면 여기 결과 보기에서 확인서 발급 완료를 버튼을 누르면 출력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중소기업 확인서를 출력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중소기업이 아님이라고 표시가 되거나 소기업, 기타 등등으로 표기가 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닌 거고요. 소상공인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 소상공인에도 불구하고 아까 1,000원 단위로 입력하는 매출액과 자산 총액을 원 단위로 오류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다 보니까 상당히 큰 매출로 인식을 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청 안내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시는 지역에 중소벤처기업 담당자 연락처들이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을 하셔서 삭제 요청을 한 후에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라도 확인서 출력을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스텝 5에 있는 확인서 출력 수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발급된 확인서 체크하시고 국문 확인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확인서가 이렇게 팝업이 될 거고요. 확인서 인쇄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인쇄한 이후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복식부기 대상자거나 기타 등등의 경우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다루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건데 혹시나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발급 문의 국번 없이 1357번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자료 제출이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다면 1811-6508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계신 지역별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문의처가 있으니까요.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부분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 담당자분께 연락을 했더니 메일로 보내면 자기들이 업로드를 대신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조금이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문의처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3월에 발급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확인서 상에 유효기간을 며칠까지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을 하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22년까지의 신고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24년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은 최근 사업기간 말일을 23년 12월 31일로 작성을 하시고요. 23년까지의 신고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3월의 경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4년 4월 이후부터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아랫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상공인 보조금을 체크를 해봤고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도 교육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디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료 모아서 이렇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